접경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인간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 성황을 이뤘는데요. 남북 화합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 계획을 알아봅니다. 의정부가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 중 주민등록 인구 규모를 놓고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정부시 인구는 45만 1천여 명으로 수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일자리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신이 없고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 주말 접경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인간띠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남북 화합을 위해 앞으로 더 의미 있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DMZ 평화인간띠 의정부 본부 고재현 상임대표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DMZ 평화인간띠 의정부 본부의 대표를 맡았던 고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인간띠 행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이번 행사를 개최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이번 행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한 해가 되는 올해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고 또 지난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정전과 또 전쟁의 위기가 아직도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불안한 한반도를 더 이상 물려주지 말고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인간띠 행사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가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적인 행사로 시작되었고 의정부 본부의 경우에는 지난 3월 후반서부터 준비가 되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이 일에는 정치와 종교 그리고 이념을 떠나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 분단의 현실을 같이 체감해온 의정부 그리고 양주, 동두천, 연천이 하나 되어서 지역이 하나로 이어지고 또 경원축이 새롭게 복원되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그런 상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나 또 현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당일날 어, 참여한 분들의 구색을 보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정말 평화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행사에 참여를 통해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되었고 인간티를 서로 하게 되면서 어,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평화를 세계에 선포하는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가 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의정부 본부는 원래 출범이 될 때에 한시적인 운영 조직으로 출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해단식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네. 5월 1일 날 저희가 해단식을 하는 걸로 저희는 종결이 되고요. 저는 이제 시민공감의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1년 남짓 지금 해 가고 있는데요.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연천, 그리고 포천, 여기 경원축을 이루게 되는 이 지역에 분단의 늘 아픔을 겪어왔던 우리가 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어, 해왔고 또 우리가 함께 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런 일들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2월 달에도 저희가 메모리얼 투어라고 하는 행사를 좀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들은 우리가 해야 될 대목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결코 놓치고 가야 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저희 취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지난 한 달 동안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그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일에 너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DMZ 평화인간띠 의정부본부 고재은 상임대표였습니다. A형 간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A형 간염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집단 발병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확진자 수가 1,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인데 두 지역의 감염자가 전국의 45%가량 됩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문제는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347명, 이번 달 44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최근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에 4,400여 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봤더니 30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2%였습니다. 30, 40대가 전체의 70%가량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제 20대 이상, 30대, 40대 분들만 해도 굉장히 좋은 위생 상태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노출이 안 된 경우에는 A형 간염 항체가 없고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상황에서 A형 간염에 노출이 되면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제 전염이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에서 길게는 50일이나 돼 이 기간에 감염자들이 무엇을 함께 섭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감기 증상처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식거리고 또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기 증상을 동반한 소화 쪽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간염이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대부분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만 급성 신부전이나 급성 췌장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황달, 고열,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A형 간염은 백신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손을 자주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29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현장을 방문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주요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의정부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임시회에 앞서 이모석 부의장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가졌습니다. 의정부가 경기도 31개 시군자치단체 중 주민등록 인구 규모를 놓고 1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의정부시 인구는 45만 1,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내 인구수 1위인 수원시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순 노동직을 넘어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일자리와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연매 기자입니다. 장애인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작가. 지난 1974년 만화 잡지의 현아의 외출로 데뷔한 이 씨는 45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베테랑 만화가입니다. 최근 커피 로맨스라는 신간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웹툰의 경우 많은 움직임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장애인들이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말합니다. 이 만화라는 장르가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 뭐 글만 잘 써도 만화 스토리를 작가로 나설 수도 있고, 또 배경만 잘 해도 배경만 해서 이게 외주를 받아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면 자기 작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 그렇게 말하자면 머리만 괜찮으면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화가로 활동하는 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은 경험치가 좀 부족해요. 마음에 막 갑갑함이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실제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또 뭐 산동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산동네 가서 막 사진을 구석구석에 스케치도 해오고 찍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스크립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이 같은 고충으로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은 34.5%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도 일용직이나 임시근로자가 절반에 가까워 일하고 있어도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이나 서비스업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직종이 제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작가와 같이 창작 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해 여러 각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런 가운데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웹툰 작가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 전국의 5개 기관의 교육시설을 만들고 창작 활동은 물론 세무와 저작권 보호 등 운영 실무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나 눈이나 시력이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부천에도 나빌레라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분이 이제 작품 하셨듯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직업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웹툰 작가가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의 직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양주시는 오는 5월 5일 양주 별산대와 양주 관아지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 별산대 놀이 등 다양한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실내 수영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입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와 함께 입장하는 중고생과 성인은 요금을 내야 하며 5세 미만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경기 평화광장에 주말이면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플리마켓부터 각종 문화 공연까지 도민들의 품으로 들어간 경기 평화광장 함께 보시죠.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경기 평화광장입니다. 마켓이 열리는 주말 광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벚꽃 모양의 페이스 페인팅과 흥겨운 밴드의 공연,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 내놓은 다양한 물건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평화광장이 장소가 넓고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를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광장에는 따사로운 봄볕과 휴일을 즐기는 가족 단위의 도민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이들도 놀 수도 있고 먹거리도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평화광장은 북카페와 연결되어 있는데 도민이라면 누구나 책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북카페와 이어진 갤러리에는 유화, 전통공예, 의상 등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11월 도민과의 소통 개방의 장으로 경기도청 평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 행사를 통해 대표적인 문화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5월에도 가정의 달을 테마로 플리마켓과 마술, 음악 공연 등을 준비했습니다. 경기 평화광장이 도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축산 농가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백신이 없으며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와 순대 등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새경기 준공연제 도입 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새경기 준공연제 연구 용역을 토대로 노선 입찰제 기본 설계와 시행 방안, 노선 입찰제 기반 새경기 준공연제 시행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도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노선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후에는 성과평가와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좁은 경비실에 택배를 보관하며 경비원의 휴식 공간이 줄어들자 경기도가 택배 보관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33개 아파트 단지 중 17개 단지의 경비실 면적을 확대하거나 택배 보관용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도는 33개 단지 전체에 여성과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5회 경기가상 증강현실 오디션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이번 오디션에는 소방관과 재난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콘텐츠 등 총 30개사가 선발됐습니다. 선발된 유망 스타트업에는 총 13억 원의 상금과 육성 교육, 시설 등이 지원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및 미혼 모부의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합니다. 이곳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연계, 위기 지원 서비스,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문성을 겸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도는 5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 자격 등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뒤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져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연휴가 많은 이번 주 큰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 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일교차가 최대 16도 이상 벌어지는 날도 있는 만큼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얇은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